자, 이번 코너는 가칭 주주총회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고요. 뭐 보유하신 분들 이렇게 대중성이 좀 많은 기업들 있죠. 과연 그 최근에 상황이 어떤지 전문가의 진단을 좀 받아보는 내용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화진 과장은 저하고 인연이 오래되셨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한 5년. 네, 15년. 네. 자, 방송은 뭐 많이는 안 했지만. 네. 자, 하여튼 이화진 과장의 실력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깊이도 있고 시장 적응력이 좋으시니까 네. 뭐 애널리스트처럼 이렇게 가실 필요는 없지만 실제 이제 보유하신 분들한테 조금 친근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기업 다 알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저희 혹시 화면이 나가나요? 네, 화면은 안 나갑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죠. 삼성전자 지금도 답답한 뭐 6만 전자, 5만 전자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얘기 좀 해주세요. 참 이게 사적인 거긴 한데 이제 저도 네. 이제 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제 2020년대 코로나 시절에 이제 주식을 안 했던 분들은 요 최근에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지금 담아도 되냐? 이게 6만 1,000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맞아요. 액면 분할 전부터 사실은 뭐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국민 주식이 돼버렸죠 지금. 그죠. 사실 뭐 실적은 1분기 때도 좀 나쁘지 않았고 2분기도 잠정 실적 발표를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히 나쁘지 않았는데 계속 주가는 계속 이제 빠졌던 부분이 일단 나왔다는 우려가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IT 세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이제 그런 IT 수요가 크게 나왔던 부분이 이제 교체 수요가 어느 정도 길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제 좋지 않았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향후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58,000원, 56,000원대 사실 이게 바닥이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하반기에 나올 부분들이 생각보다 뭐 디램 가격이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결국에는 향후 더 좋아질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결국 스마트폰이 뭐 증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업황은 뭐 논란도 많고 경기를 고려한다면은 반도체에도 인플레이션이 다가온다. 뭐 이런 부정적인 거. 그냥 원가들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소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취소가 지금 많다. 이게 이제 오더 컷이라는 네. 부분. 뭐 주가는 이미 그걸 뭐 다 녹여가지고 뭐 5만 전자가 돼 있지만 자 그럼 이걸 뒤집고 반전을 하려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만약에 주주가 된다면은 뭐 어느 가격에 할 수는 뭐 가격은 좀 그렇지만 기업 분할. 지금 뭐 오늘 DBIT에 어제 네, 분수한다 그래가지고 난리지만 이 삼성전자의 기업 분할은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반도체 사업부, IM 사업부, 가전 사업부 이렇게 있잖아요. 반도체 사업부를 분할해가지고 특히 미국에 나스닥에다가 파운드리 사업부를 직상장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 아니에요? 일단은 뭐 시장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이슈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집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실 파운드리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서 크게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직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사가 대부분 글로벌 빅테크 다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애플, 뭐 구글, 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대만의 TSMC에다 주는 이유도 다 있을 거고 우리 삼성전자한테 주려고 해도 여기서 비밀이 누설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늘 나오는 얘기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를 떼어내서 미국에다가 던져 놓으면은 뭐 이 그림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 뭐 반도체 지원법을 해서 괜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한 이유도 있는 거니까요. 그쪽으로 실제 공장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뭐 중장기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죠. 그게 빅 이벤트죠. 네. 네. 그게 이제 가시화된다. 이게 언제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네. 8월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설이 슬슬 그렇죠. 나옵니다. 계기 기점이 됐죠. 이게 정치적인 거라서 이건 좀 네. 민감하고. 하여튼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개인 주주분들 막 600만 명 정도 된다고 어린다 봐 추산이 뭐 지금 뭐 5만 전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얘기를 다 해버리는데 네. 뭐 이화진 과장의 생각. 네, 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PC 수요 둔화 나왔고 그리고 모바일 수요 둔화 나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TSMC가 내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7월 20일부터 대략 7월 28일 사이에 또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실적이 1분기에는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2분기에 안 좋았던 이유가 어느 정도 오더컷의 이유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도 좀 이거는 확인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객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디램이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걸 위기 관리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을 이제 선방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1, 2분기가 안 좋았던 모바일 쪽은 이제 뭐 애플도 이제 신제품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이 8월 달에 출시하게 되면은 일단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대략 출하량 예상이 한 1,5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도 지금 거의 10년 만에 최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만큼 그만큼 폴더블 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이제 이유가 되고 있고 네. 다시 중국 쪽도 물론 뭐 샤오미나 뭐 그쪽에서도 폴더블을 출시를 했지만 생각보다 부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시장을 빠르게 진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모바일 쪽 이제 램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보유.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다. 네. 모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믿어요 삼성전자 이거 해야지 뭐 어떻게. 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만약에 좀 된다 그러면 좀 효과적일 거고 외국인도 뭐 보지 않겠나. 아 얘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두 번째 기업은 또 많은 기업 보유 주식분들이 있으신데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참 오늘 바이오가 분위기가 좋은데. 사실 요 최근부터 계속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네. 수급상으로도 기간 연기금 해서 이제 애국인 거의 5일 넘게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꼭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이제 대형 M&A나 이런 빅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네. 뭐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 관련된 회사 뭐 시젠 인수 얘기가 거의 52조짜리 딜이 나오고 국내 같은 경우도 SD 바이오사이언스 센서 이제 2억짜리 2조짜리 지금 이제 계약이 계속 M&A. 나오는 네. 만큼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나온다는 거는 결국 제약바이오에 대한 증설이나 투자에 대한 이슈가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게 되면은 물론 코로나 이제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1분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랬던 부분이 이제 2분기 때부터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일단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공급 계약이 이제 1분기에 2,700억이었는데 2분기 때 3,300억으로 인해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방향이 보이고 하반기 때부터는 그만큼 생산 원가도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시장 진출로 인해서 수익성이 더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장에서 좀 셀트리온을 보는 시각이 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부족한데 네. 카카오만 네. 물어볼게요. 사실 카카오는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뭐 실적이 좋게 안 나고를 따라서 저도 이제 개인 투자들과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카카오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네이버로 얘기를 하는 이유인데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 때 우리가 이제 커머스 쪽으로 실적이 좋았지만은 이게 올해 1분기 때부터 안 좋아졌는데 또 이게 웃긴 게 이제 리오프닝을 인해서 뷰티나 패션 쪽에 대한 거래 매출이 또 생각보다 또 잘 나왔습니다. 네. 또 자회사인 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오딘이 대만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글로벌 쪽의 매출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번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메인 쪽이 커머스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온라인 거래액이 크게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 그동안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하향 이제 리포트가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고 사실 계속 이슈가 나왔던 건 카카오 모빌리티랑 카카오 엔터 쪽이죠. 카카오 엔터는 상장이 일단 보류되긴 했습니다만은 카카오 모빌리티도 최근에 MBK 파트너스랑 이제 매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결국 또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고 왜냐하면 리오포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티블루라 이런 프리미엄 택시 비용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수익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것마저 매각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그것도 지금 카카오는 알짜 사업에 대해서 그걸 하나씩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는 조언은 조금 힘들 수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 수 있다. 애매한데. 자, 일단은 뭐 많이들 관심 있어하는 대형주 위주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빠르게 주주총회라는 개념으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오늘도 시간이 좀 적으니까 일단 맛배기로 다음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입니다.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